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가 있는 저녁 어떠신가요? 아나운서 한상원입니다. 오늘 하루 이슈들을 살펴보는 스포츠 타임라인으로 출발합니다. 한국야구위원회 KBO가 2026 정규 시즌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KBO 리그는 내년 3월 28일 토요일에 개막해 팀당 144경기, 총 720경기의 장기 레이스를 펼치는데요. 개막전은 2025 시즌 최종 팀 순위 상위 5개 팀의 홈 경기로 편성돼 KT 대 LG, 키움 대 한화, 기아 대 SSG, 롯데 대 삼성, 두산 대 NC의 대진으로 개막 2연전이 펼쳐집니다. 프로야구 KT의 황재균이 20년의 선수 생활을 마무리합니다. 황재균은 구단을 통해 KT에서 좋은 제안을 했지만 고심 끝에 은퇴를 결정했다며 열정적으로 응원해준 팬들 덕분에 20년간 프로 선수로 뛰었다고 인사를 전했습니다. 프로배구 삼성화재 김상우 감독이 성적 부진으로 자진 사퇴했습니다. 삼성화재는 고준용 코치를 감독 대행으로 선임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배드민턴 연맹 왕중왕전 우승에 도전하는 안세영이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일본의 야마구치를 2대1로 이기고 3전 전승 조 1위로 4강에 올랐습니다. 독일 프로축구 마인츠의 이재성이 튀르키예 삼순스포르와의 유럽 컨퍼런스 리그 페이지 6차전 홈경기에 선발 출전해 시즌 2호 도움을 올리며 팀의 사상 첫 유럽 대항전 토너먼트 진출을 이끌었습니다.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와 메시의 후계자로 꼽히는 라민 야말의 첫 맞대결이 내년 3월 카타르에서 치러집니다. 남미 축구연맹과 유럽 축구연맹은 아르헨티나와 스페인이 현지 시간으로 내년 3월 27일 오후 9시 카타르 루사일 스타디움에서 2026 피날리시마를 치른다고 발표했습니다. 스포츠. 금요일 저녁에 축구 이야기 축구장 가는 길 시작하겠습니다. 서우정 축구 전문 기자, 축구 전문 매체 히든K의 류청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서우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K리그의 2025 시즌 경기 일정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 경기만큼이나 흥미로운 소식들이 비시즌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최근에 발표된 선수 관련 옵션들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네, 일단은 석현준 선수의 영입이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유럽파 출신으로 아주 많이 알려져 있는 공격수죠. 최근에는 이제 국내에서 K4 리그에서 뛰면서 군 문제를 해결을 하고 있었고요. 이어서 또 인천에서 승격을 이끈 베테랑 미드필더 신진호 선수도 용인으로 향했습니다. 네. 용인이 굉장히 인상적인 전력 보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강등된 대구도 승격을 위한 움직임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최전방 스트라이커 베테랑인 에드가 선수하고 1년 재계약을 했고요. 그리고 대구에 입단해서 지금 잘 성장하고 있는 어린 선수죠. 정원택 선수하고도 2년 재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K리그 1으로 복귀한 인천은 주장 이명주 선수와 동행이 결정이 됐는데요. 2년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자, 신생구단 용인FC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섣불리 좀 예측을 해보자면은 내년 괜찮을까요? 그건 정말 모르겠는데요. 일단 이 신생 구단인데 이 이적 선수를 모으는 부분이나 이목을 어떻게 끄는지는 확실히 아는 것 같습니다. 일단 석현준 선수, 그리고 곽윤호, 김한길, 김현준, 이명진, 신진호, 김동민 이런 그래도 리그에서 팬들이 들어봤을 만한 선수들을 아직 1월이 되지 않았는데 네. 줄줄이 영입하면서
소위 오피셜들을 내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팬들의 관심을 모으면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좀 잘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끄는 것만으로도 저는 신생 구단으로서는 잘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석현준 선수가 K리그 2 용인 FC로 간다는 거가 많은 분들에게는 꽤 놀라운 소식으로 다가왔을 것 같아요. 네, 석현준 선수는 과거에 이제 아약스 입단 당시 아주 뭐 신화적인 그런 스토리로 화제가 됐었죠. 당시에 그 아약스를 이끌고 있던 마틴 욜 감독에게 입단 테스트를 요청하기 위해서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나온 마틴 욜 감독을 발견하고 거기서 즉각적으로 입단 테스트를 부탁을 했고 그걸 욜 감독이 시원하게 받아들이면서 테스트를 진행했는데 합격을 해서 아약스에 입단을 했죠. 네.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석현준 선수의 유럽파의 길이 시작됐는데 뭐 FC 포르투 아주 뭐 좋은 팀들을 많이 거쳤습니다만은 그 병역 기피 논란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네, 입대 제한 연령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지 않았고 당시에 다른 나라 국적을 얻어가지고 이제 병역을 피하려고 했다라는 의혹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많은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결국은 K4 리그 소속인 남양주 시민축구단에 입단하면서 지금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문제를 해결을 했고요. 네. 법적인 뭐 제재도 받았습니다. 지난 10월에 이제 국방의 의무를 다 마쳤고 지금은 정상적으로 이제 선수 등록을 할 수 있는 시기인데. 그런 석현준 선수가 다시 해외로 나가질 않고 용인 FC를 선택한 이유. 석현준 선수가 용인 FC의 어떤 그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용인 축구센터 출신입니다. 용인 축구센터가 과거 이제 허정무 감독이 이 용인 축구센터에서 많은 유망주들을 길러내는 총감독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 당시 멤버 중에 한 명이 석현준 선수다 보니까 석현준 선수도 내게 고향과 같은 나를 키워준 곳에서 한번 다시 도전하고 싶다라는 그런 입단 소감을 밝혔습니다. 네. 사실 뭐 용인 FC 입장에서는 마다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굉장히 또 화제도 되고 또 여러모로 기대할 바도 있는데 다만 그 선수로서의 4년의 공백도 있고 나이도 이제 30대 중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실전 감각이나 경기력 면에서는 아무래도 물음표가 따르는 건 어쩔 수가 없어 보여요. 맞습니다. 일단 유럽에서 12년 뛰면서 석현준 선수가 사실 밟지 않은 유럽 땅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도전의식도 좋았고 그리고 큰 키와 뭐 압도적인 힘 그리고 이 열심까지 더해져서 유럽에서 스트라이커로서 뭐 괜찮은 평가를 받았거든요. 다만 말씀하신 대로 일단 나이도 많고 마지막으로 프로 무대에서 소화한 경기가 2021년 12월 18일 그러니까 이제 만 4년이 됐습니다. 뭐 이랬기 진짜. 때문에 좀 우려도 있고요. 최근에 이제 K4로 복귀해서 물론 이제 군 복무를 하느라 뭐 제대로 된 컨디션이 아니었지만 뭐 이 경기를 지켜본 분들도 압도적이진 않았던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면 물론 이제 K2 리그에서 물론 K1보다는 수준이 떨어진다고 하지만 이 경쟁력이 있는 K2 리그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물음표를 제시하는 분들도 꽤 있었습니다. 네. 자, 어쨌든 용인 FC 만들어질 때부터 행보가 남달랐는데 기대가 되긴 됩니다. 아마도 뭐 이제 앞으로의 행보는 어떻게 펼쳐질지도 좀 궁금한데요. 이런 뭐 놀라운 영입의 비결은 사실 창단팀을 이미 충북 청주에서 경험을 했던 최윤경 감독의 그런 노하우 그리고 이제 아주 스타 플레이어 출신이죠 이동국 테크니컬 디렉터가 또 함께 후방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합이 아주 좋습니다. 좀 좋은 선수들을 영입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정보가 있으면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최윤경 감독과 이동국 디렉터가 좀 설득도 하고 이러면서 이 선수들이 계속 지금 용인으로 모이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좀 다음 시즌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상당히 채워주는 분위기고 용인이 약간 뭐라고 해야 돼 창단 첫 해부터 좀 돌풍이 일으킬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지금 많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용인이 또 한국 축구에 새로운 파장을 일으키게 될지 한번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소식. 그 K리그 2로 강등된 대구. 근데 이 대구에 에드가가 계속해서 남는다라는 오피셜이 떴어요. 맞습니다. 일단 세징야 선수는 대구의 왕인 세징야 선수는 계약 기간이 남아 있었고 제가 시상식에서 물어봤을 때도 당연히 나는 계약 기간이 남아 있다. 뭐 팀에서 내쫓지 않는 이상 할 거다라고 했었는데 그의 이제 반쪽과 같은 네. 공격수 에드가 선수도 1년 재계약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이 에드가 선수가 나이가 좀 많긴 한데 여전히 K1 무대에서도 박스 안에서 수비수들을 매우 버겁게 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 선수도 대구를 떠나지 않으면서 대구가 바로 승격하는 게 아니냐라는 섣부른 예단까지 좀 나오고 있긴 합니다. 네. 예전에 한번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K리그 2로 강등된 팀이 가장 올라오기 쉬운 해는 바로 이듬해라고.
아무래도 그런 면에서 에드가의 잔류 그리고 세징야도 남아 있다는 게 좀 더 대구 팬들 입장에서는 희소식이 아닐까 싶어요. 사실 대구가 지금 FA 선수들 중에 놓친 선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무래도 시즌 마지막까지 잔류에 대한 희망을 안기 위해서 그쪽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선수들의 계약 문제 부분을 손을 못 대고 있다 보니까 FA 선수들이 지금 뭐 다른 팀들로 많이 떠났거든요. 특히 K리그 2로 많이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잡아야 될 선수들이 이제는 반대로 다른 팀에 가서 대구에 이제 총구를 겨누는 그런 이제 적이 된 거죠. 그런 상황이지만 지금 에드가 선수를 일단 잡았습니다. 에드가 선수를 잡았다는 거는 이제 세징야 선수와 함께 대구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세드가 조합이 일단 다음 시즌에는 가동이 될 거란 뜻이고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 강등 직후에 그래도 전력이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바로 승격에 도전해야 되고 특히 2026 시즌 같은 경우에는 2027 시즌 K리그 1 팀이 확대되는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K리그 2에서 최대 4개 팀이 승격을 할 수가 있어요. 승격의 문이 활짝 열려 있기 때문에 이 네. 부분을 잡기 위해서 대구가 좀 전력을 쏟고 있고 세드가는 뭐 반드시 잡아야죠. 왜냐하면 올해 인천이 결국 무고사, 제루소 두 선수를 남기면서 그렇죠. 승격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를 거기에서 배울 게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감독 관련 오피셜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한번 정리를 해보죠.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K리그 2도 내년에 올라올 수 있는 팀들이 많기 때문에 감독 교체가 좀 잦은데요. 그래서 충남 아산 FC의 임관식 전 안산 감독이 자리를 잡았고 그리고 사실 전남이 올 시즌 승격을 노리면서 김현석 감독과 함께 했는데 6위로 플레이오프에도 진출하지 못하면서 1년 만에 김현석 감독과 이별하고 박동혁 전 경남 감독을 선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K리그2 아직 뭐 이거 오피셜 뭐 들어오는 것은 아닌데 김길식 감독과 충북 청주가 상호 합의하에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또 새 시즌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보니까 어떤 이에게는 이제 이별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데에서는 새로운 만남의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거기다가 이제 승강 플레이오프에서 운명이 결정된 팀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수원 삼성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도 다시 K리그 2에서 승격을 도전해야 되다 보니까 3년째 K리그 2에 머물게 됐고 수원 FC는 부천에게 1, 2차전을 모두 내주면서 5년 만에 강등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축구 도시 수원을 연고로 삼는 이 두 팀이 지금 감독과 단장이 모두 교체될 예정입니다. 수원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제주와의 승강 플레이오프가 끝난 직후에 변성환 감독이 제가 책임을 지고 이제 떠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 오늘 박경훈 단장도 물러난다라는 발표가 구단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나왔습니다. 수원 FC는 아직 발표는 없지만 지역지 등 여러 이제 경로를 통해 볼 때 이사회가 총사퇴를 했고 네. 시에서도 김은중 감독과 최순호 단장이 모두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다음 주 정도는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빈 공간을 이제 채워야 될 사람들이 있을 텐데 가장 많이 요즘 화제가 되고 이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인물이 바로 광주의 이정효 감독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 K리그 감독 중에서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고 네. 대중적인 인지도가 높은 감독이 이정효 감독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고 있는데 이정효 감독이 지금은 유럽에 있습니다. 유럽에서 이제 축구를 보면서 매년 하는 것처럼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 이정효 감독은 한국에 없지만 이정효 감독이 수원 삼성으로 갈 것이다. 아니다. 뭐 전북이나 울산도 관심이 있지 않느냐. 이런 보도들이 뒤따르고 있는데 일단 수원 쪽 보도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 다만 누구도 지금 얘기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말씀드렸듯이 수원도 지금 감독과 단장이 다 공석인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광주도 이정효 감독과의 그 계약이 1년 남아있긴 합니다. 그래서 최고 대우를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구애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광주가 잡기는 쉽지 않아 보여요. 광주가 피파 제재를 받고 있어서 올 시즌에 있는 선수들을 지키는 것 이외에는 뭐 뚜렷한 선수단 보강을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정효 감독을 더 좋은 조건으로 더 큰 날개를 달아주겠다는 팀이 생기면 뺏길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긴 합니다. 아니 그 내년까지 이제 2027년까지잖아요. 이정효 감독. 네, 정확하게 문서상으로는 2027년까지로 돼 있어요. 예. 근데 다만 이정효 감독이 이제 재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계약 해지에 대한 옵션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통해 가지고 이정효 감독이 좋은 제안이 온다고 하면 자유의 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윤천 기자가 얘기한 대로 이정효 감독에게 또 새로운 날개를 달아줄 수 있는 팀이 온다면은 아마 이제는 작별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고 광주가 이제 보도자료를 통해 가지고 최고의 예우를 하고 이정효 감독을 위한 우리가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혁신도 하겠다라고 약속했지만
이미 그 시점이 조금은 늦었던 것이 아닌가. 또 보도상으로 보면은 이정효 감독이 이미 코리아컵 결승전을 사흘 앞두고 구단 수뇌부를 만나서 이 경기를 마지막으로 이제 광주를 떠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정효 감독은 광주를 나오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K리그 1에서 이제 탐내는 감독 이제 뭐 아까 수원 삼성도 말씀하셨지만 원에도 팀들이 있습니다. 뭐 전북이나 울산이나 팀들 감독을 필요로 하는 팀들이 있을 텐데 두 분의 한번 의중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어느 팀이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어느 팀과 가장 잘 어울린다고 보세요? 저는 뭐 이정효 감독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많은 분들은 이제 전술적인 능력에 주목을 하지만 사실 그 광주 구단의 다큐멘터리를 보고 있으면 이정효 감독이 라커룸 안에서 선수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이 선수들을 쥐락펴락하고 동기부여를 주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저는 이제 전천후로 뛰어난 감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 감독이 시장에 나왔다 그러면 이 사람을 데려가는 구단은 분명히 더 또 레벨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저는 간절한 쪽은 분명히 수원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네. 앞서서 얘기 드렸지만 수원 삼성이라는 이름에 어울리지 않게 지금 삼수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예, 승격을 반드시 해내야 되고 그리고 승격을 했을 때 이전처럼 이제 명성이 떨어지면서 계속 강등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수원 삼성이 승격하고 나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뭔가의 청사진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걸 달성할 만한 사람은 이정효밖에 없다라고 내부에서는 생각하고 접근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가장 절실한 쪽도 그리고 지금 갔을 때 가장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쪽도 수원은 맞다고 봅니다. 류청 기자는 어떠세요? 저도 뭐 가장 원하는 쪽은 수원이라고 생각하지만 네. 아까 서우정 기자가 얘기했듯이 이정효 감독의 능력이라던가 가진 것을 봤을 때 가장 야망이 큰 구단이 데려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일각에서는 이정효 감독이 뭐 FA컵 그 코리아컵 결승전에서 퇴장당하고 이게 언행이 좀 통통 튄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런 부분으로 이정효 감독이 가진 능력을 좀 가릴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야심이 있는 팀이 이정효 감독을 데려갈 수 있고 그 시점은 지금이 가장 쌀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의미심장하네요. 알겠습니다. 자, 뭐 감독들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또 어떤 이야기들이 돌고 있는지 잠시 쉬었다가 돌아와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짜릿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금요일 저녁에 축구 이야기 축구장 가는 길 이어가겠습니다. 축구 전문 매체 히든K의 류청 기자, 서우정 축구 전문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수원을 연고로 하는 두 팀이 모두 K리그2에서 다음 시즌 일정을 보내야만 합니다. 이제 강등이 된 수원FC도 변화의 움직임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김은중 감독은 남을 수도 있을 것처럼 보였는데 결국에는 교체 쪽으로 가닥이 잡혔나 보네요. 네, 김원준 감독은 이제 지난해 말에 2년 재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 기간이 2026년까지 남아 있죠. 물론 이제 강등이라는 이 아주 충격적인 결과에 대해서 감독이 책임을 피할 수는 없어요. 김은중 감독도 책임을 피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계약 기간이 1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합의하고 조율해서 정리할 것인가가 관건인데 일단 1차적으로 수원FC 쪽에서는 약간 경지를 통보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조율을 전혀 하지 않으려는 입장을 보여가지고 거기에서 좀 서로 서로의 의견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뭐 중요한 것은 수원FC 구단 수뇌부도 그렇고 이사회 뭐 그리고 수원시까지 의견 자체는 감독 그리고 단장까지도 교체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고요. 김은중 감독이 뭐 잔류해서 다시 승격을 만드는 그런 뭐 멋진 모습도 보겠지만 사실은 그런 케이스가 정말 적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시즌 도중에 와서 시간이 얼마 없었다. 이 감독에게 한번 기회를 맡겨보자. 이런 경우는 있지만 풀 시즌을 맡았는데 강등이란 결과가 나오면 사실은 차갑게 칼을 댑니다. 그래서 김은중 감독은 아마 떠나게 되겠지만 수원FC도 이 정리를 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훨씬 더 좀 예의를 갖춰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빈자리에 남길 감독 이름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어요. 좀 흥미로운 것이 수원 삼성이 이정효 감독을 바라고 있는데 남길 감독은 또 이정효 감독과 한참 파트너로 같이 일을 많이 했던 감독이거든요. 그러니까 남길 감독은 사실 지금 중국에서도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고 이미 몇 번
몇 팀을 승격으로 이끈 지도자입니다. 네. 남길 감독이 좀 강성이라는 이미지도 있지만 K2에서 K1으로 끌어올리는데 남길 감독만한 자원이 없다라는 소문이 돌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부분에서 바로 승격을 바라는 수원 FC가 남길 감독의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감독 관련해서는요. 서정원 감독의 K리그 복귀설도 눈길을 모으고 있어요. 네, 서정원 감독이 이제 중국 무대로 건너가서 지난 5년 동안 청두 롱청이라는 팀을 이끌었습니다. 이 팀은 원래 중국 2부 리그에 머물고 있던 팀이었지만 이 서정원 감독이 맡은 뒤부터 승승장구하기 시작했고 승격을 했고 또 AFC 챔피언스 리그 무대까지 출전을 하면서 팀의 레벨이 확 높아졌어요. 뭐 청두 팬들의 서정원 감독에 대한 신임은 아주 높은데 문제는 청두가 2년 전에 이제 수뇌부가 싹 바뀌면서 서정원 감독에 대한 어떤 평가나 의견이 이전 수뇌부하고는 좀 달라졌고요. 원래는 이제 AF 챔피언스리그 출전 시에 2년 연장 계약 옵션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바뀐 수뇌부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으면서 계속 거부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서정원 감독과 청두의 동행은 최근에 종료가 됐고 청두 구단이 공식적으로 서정원 감독과 이제 결별한다는 것을 어제 알렸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뭐가 또 화제가 됐냐? 서정원이라는 또 해외에 가서 또 성공을 하고 나온 감독이 시장에 또 등장을 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지금 아직 감독을 결정하지 못한 팀들이 서정원 감독도 고려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다음 소식은 그 해외가 성공도 하고 감독 관련 이야기긴 한데 좀 결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신태용 감독 관련해서 그 여러 가지 계속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정승현 선수가 폭행이라고 말한 그 영상이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 대한 판단은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상견례 사실 영상이었는데 네. 신태용 감독이 이제 선수단과 한 사람씩 이제 악수를 하다가 정승현 선수 과정에서 악수를 한 뒤에 이제 뺨을 뭐 신태용 감독 입장에서는 툭, 그 선수 네. 입장에서는 짝 이런 게 해서 그 영상이 공개가 됐고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람들은 상견례 자리에서 친근감을 표시한 거 가지고 왜 그러느냐라고 하지만 어떤 분들은 그 정승현 선수의 표정을 봐라 분명 모욕감을 느꼈을 것이다 이러면서 의견이 좀 갈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 일단 울산 구단도 대한축구협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한 우리의 의견을 정리해서 우리의 대처까지 포함해서 모든 자료를 보냈다. 여기까지는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 문제는 스포츠 윤리센터로 보내지게 됐습니다. 네, 최근에 대한민국 사회 전체가 어떤 폭력, 폭행, 그리고 폭언에 대한 민감도가 상당히 높아졌고 특히 스포츠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이제는 대한체육회 산하의 스포츠 윤리센터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대한축구협회가 상벌위원회를 통해서 다룰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예상도 있었지만 아무래도 대한축구협회 입장에서 좀 부담스럽긴 해요. 신태원 감독이 울산으로 가기 전까지만 해도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이었었고 그리고 이 문제가 사실은 지금 여론적으로도 상당히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스포츠 윤리센터 쪽에 이걸 상정을 해가지고 좀 결론 내려달라라고 한 상태고 스포츠 윤리센터는 울산 구단이 제출한 경위서 그리고 내용, 뭐 증거 영상 이런 부분들도 이제 다 받아가지고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한축구협회가요. 심판의 무단 언론 인터뷰에 대해서 3개월 배정 정지를 내렸습니다. 이게 바로 그 타노스 코치, 전북의 코치였던 타노스 코치 관련 그 이야기거든요. 이거 일단은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만 설명을 해 주시죠. 일단 그 타노스 코치가 경기 중에 그 심판에게 인종차별 행위를 했다라는 내용으로 심판협의회에서 일단 제소를 했고 이게 이제 한국 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에서 타노스 코치가 인종차별 행위를 한 게 맞다라고 해서 징계를 내렸습니다. 네. 근데 타노스 코치는 나는 여러 나라를 다니고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하는 거를 자랑으로 삼았는데 인종차별자가 된 것을 참을 수 없다고 사퇴를 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거스포의 사단도 모두 이제 더블이라는 성과를 거두고도 한국을 떠났습니다. 네. 근데 그 이후에 이 과정에서 이 일의 당사자인 주심이 한 언론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종차별을 당한 게 맞고 내가 이제 외국에 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사실 주심들은 인터뷰를 할 때 대한축구협회에서 심판들은 그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 심판은 승인을 받지 않았고요. 나중에도 이제 해명하면서 이게 판정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인종차별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에 승인을 득하지 않아도 되는 줄 알았다라고 했지만 어쨌든 대한축구협회에서는 승인을 득하지 않았으니 3개월 자격정지, 배정정지 징계를 내렸습니다. 찾아보니까 KBS랑 인터뷰한 것 같던데. 예. 근데 이 3개월 배정 정지가 지금 없잖아요, 경기가. 예, 12월 16일자에 즉각적으로 이제 시효가 됐고 그러면 발효가 됐고 그러면은 이제 끝나는 것은 3월 15일입니다. K리그가 이제 2월 중순 혹은 말에 이제 개막이 된다고 하면은 사실은 K리그 경기에 대한 배정 정지는 오래 가지 않을 거다인데 대한축구협회가 어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징계 발표를 하면서 설명은 추가했어요. 그 사이에도 뭐 다른 대학 축구라든가 그리고 K리그 팀들의 연습 경기 이런 부분에 대한 배정도 진행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다 이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중징계라고 생각한다인데 근데 많은 부분들이 이제 그 협회의 입장을 듣고는 지나치게 자의적 해석 아니냐. 그리고 보도 자료에는 정확히 어떤 심판인지 이름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심판을 보호한다. 심판에게 너무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라는 그런 지금 대중에 굳어져 있는 시선을 좀 풀기에는 네. 좀 어려운 조치들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뭐 아까 신 감독 관련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좀 축구 팬들이 좀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반응들을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축구 대표팀 이야기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죠. 일단 우리의 3월 평가전 상대는 오스트리아로 결정이 된 건가요? 일단 오스트리아로 결정이 됐다고 축구협회는 밝히지 않았는데 오스트리아 축구 대표팀의 랄프 랑릭 감독이 우리의 3월 두 번째 경기가 한국으로 결정됐다라고 인터뷰를 했어요. 먼저 선수를 쳤군요. 네, 그래서 이제 오피셜 기회를 좀 뺏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대로라면 오스트리아에서 아마 오스트리아와 지금 발표로는 아마 튀니지나 아프리카 팀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남아공의 전력을 볼 수 있는 경기들이 있어서 또 이것도 관심을 모으고 있어요. 네, 아프리카 대륙은 2년마다 이제 전국과 참가한 네이션스컵을 치르는데 여기에 또 남아공이 출전을 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남아공이 조별리그 최종전이지만 아직 첫 번째 상대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멕시코 남아공 전력 분석이 좀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런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은 상대 전력을 이제 비교하고 분석할 수 있는데 좋은 장이 됩니다. 일단 남아공에 대한 뭐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예선에 대한 평가 좀 박해요. 조 3위 정도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아마 뭐 홍명보 감독이 직접 가지는 않을 것 같지만 외국인 코치라든가 전력 분석관들이 현지에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진짜 6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뭐 기존에 쌓아온 것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다가올 월드컵을 어떻게 치르냐에 대한 크다란 분기점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이 이야기를 끝으로 금요일의 축구 이야기 축구장 가는 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서호정 기자, 류청 기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말 스포츠는 저녁 9시 20분부터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월요일 저녁 8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 KBS 58분 날씨. 내일 전국이 흐린 가운데 5mm 정도의 겨울비가 뿌려지겠습니다. 제주에는 천둥, 번개, 돌풍을 동반해서 최대 20mm 정도 오겠습니다. 기온이 오늘보다 더 높아서 모든 지역의 강수 형태는 비가 되겠습니다. 서울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0.7도에서 내일 아침 9도로 거의 널뛰기 수준의 기온 상승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도 서울 11도 등 8도에서 19도가 되겠고요. 모레는 서울이 영하 3도 정도로 다시 뚝 떨어지겠습니다. 이 강원 산지에는 눈이 쌓여 있는 가운데 낮 동안 녹았던 눈이 다시 얼어 빙판이 이루는 곳이 있겠습니다. 교통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이렇게 추워진다는 것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또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전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경북권과 서해안 쪽에 안개가 매우 짙겠습니다. 가시거리 200m 미만의